안녕하세요. 바이오MDTV의 김바이오입니다. 오늘은 미생물의 구조와 명명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물, 식물과 마찬가지로 미생물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포의 특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막으로 둘러싸인 핵의 유무입니다. 미생물 분류의 가장 첫 순서도 핵의 유무에 따라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나눕니다. 동물과 식물, 일부 미생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진핵 세포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원핵생물은 미생물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크기는 진핵생물이 축구 경기장 정도 된다고 하면 원핵생물은 골대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진핵생물의 세포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은 필요한 것만 들여보내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다른 세포가 보낸 정보를 통과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로서 세포질 속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보솜은 세포 안을 돌아다니거나 소포체에 붙게 되는데, 소포체는 조면 세포체와 활면 소포체로 구분됩니다.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로서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저장하거나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는 소포체로서 인지질이나 콜레스테롤 등 복합 지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소솜은 단백질 같은 생체 분자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에너지원을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수정 시에 정자에서 난자로 거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계열을 자손이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이러한 독자적 DNA를 갖는 특징 때문에 독립된 세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성의 난자에는 약 10만 개가 들어있고 남성의 정자에는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중심체는 핵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기관으로 이 속에 보통 1개에서 2개의 중심립이 있습니다. 핵 분열이 시작되면 1개의 중심체가 분열하여 2개로 되어 핵의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개의 중심체 사이에는 방추체가 발달하여 핵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핵은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DNA가 붙어 있고 핵막이라고 부르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통 1개의 세포 안에는 1개의 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만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거나 막으로 싸서 세포질에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원핵 세포는 핵막이 없어서 세포의 유전 물질인 DNA가 세포질에 있습니다. 원핵 세포는 내막계 진핵 세포와는 달리 내막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소포체 및 골지체가 없습니다. 원핵 세포는 분열과 같은 단독으로 무성 생식을 하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 각각 얻게 되는 2배체의 진핵세포와는 다른 하나의 염색체만을 가지는 반수체입니다. 원핵세포는
진핵세포의 누클레오솜 구조, 즉 히스톤 단백질을 DNA의 염기가 감싸고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원핵세포는 염색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DNA는 플라스미드를 갖기도 합니다. 원핵세포의 일부는 세포가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부속기관인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모는 비운동성 세균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어떤 물체에 부착하는 역할과 세포 간 DNA 이동 시 세포 결합과 결합을 통한 DNA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DNA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증식을 할 수 있지만 숙주 세포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기에 숙주가 있어야만 자기 증식을 할 수 있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핵산, RNA 또는 DNA와 그것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 캡시드로 구성된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캡시드는 구슬 모양의 단백질, 즉 캡소모가 모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단백질 껍질 외에 지질로 이루어진 막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 DNA계 바이러스, RNA계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고 숙주의 종류에 따라 천연두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와 같은 동물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같은 식물 바이러스,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박테리오 파지 등이 있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세균의 균체를 녹여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미생물의 명명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균과 방성균은 국제 세균 명명 규약에 따르고 진균류와 조류는 조류, 균류와 식물을 위한 국제 명명 규약에 따라서 명명합니다. 미생물의 일반 이름은 지역 또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공통적인 명칭인 학명을 사용합니다. 미생물의 학명은 속명과 종명을 조합한 이명법을 사용합니다. 모든 생물을 분류할 때는 개, 문, 강, 목, 과, 속, 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개부터 아종까지 모두 명명하면 매우 불편하거나 속, 종 또는 아종까지 포함한 이명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명과 종명은 크게 4가지 이유로 정해지는데요. 미생물의 모양이나 외형적인 특징을 따르거나 균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 균이 발견된 지역, 균을 발견한 기관의 이름을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미생물 명명 포기법은 이탈릭체로 기재합니다. 속명에 한하여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면 다음번부터는 줄일 수가 있고요. 새로운 미생물을 동종하는 경우 속명은 알지만 기존의 종명과 일치하지 않고 신종으로 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SP 닷을 붙입니다.
특정 미생물의 속을 모두 통틀어서 지칭하고자 복수형으로 표기할 때는 SPP-을 사용하며 SPP는 이탈릭체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페르길루스 SPP-은 아스페르길루스의 곰팡이 정체를 말합니다. 또는 아스페르길루스 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